앞으로 한 달간은 나라를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급합니다. 바른정당 이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하시죠, 요새? 아니, 뭐, 마음 다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다. 이번 대선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대선에 대해서 마음 비운 거는요, 2007년에 박근혜 후보 대변인 해보고 다 비웠어요. 그때,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게를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문 좀 이따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대한민국은 정말 창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구나. 요즘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 잠깐만 되돌아가면 불과 서너 달, 넉 달도 안 됐어요, 너. 네, 넉 달 아직 안 됐어요. 네. 12월 9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 넉 달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3개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끝이 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합리적분들이 나와서, 바른정당 창당하고, 탄핵, 되고 나면 끝장난다, 이거.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분석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런 분석이 말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기는커녕. 정말 이게 보면은, 네. 소위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뿌리 깊고 정말 질긴, 소위 수구 세력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절감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극우는 한 10% 존재하고, 양극단은 언제나 그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는 없는 이번에 거고.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 네. 15% 존재하는 거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기치들, 제가 귀로 듣고, 글로 읽고, 말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가 한 30% 있을 것 같은데 중도까지 합하면 그 한 40% 될 것 같은데 이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대선에서는 아직 냉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보수적인 분들, 후보 구분들 그리고 반기문 갔다가 그다음에 누굽니까? 황교안 갔다가 안희정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이사 갔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다 유승민 후보한테 마음을 유승민 되나 안 되나 본데 하고 이사 가는 거고. 대구에 갔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바른정당을 기겁하는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막 배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태극기 부대였으면 혼났죠. 네. 예훈이다 하고 막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래 유승민 좋긴 한데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 되잖아. 이러셔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인재 지금은 김대중 된다. 그거를. 그게 원조예요? 그거를 막 누가 퍼뜨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유승민 찍는데 문재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혜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네. 근데 그 프레임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설명을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사진이나 찍어, 막.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네. 그렇죠? 유승민 찍으면 그 표는 문재인 당선시키는데 일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유승민을 찍냐 이거예요. 이게 전략적 투표죠.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네. 어떻게 극복해요, 그거를? 일종의 묻지마 쓰나미구나 지금은. 그거는 지지율로밖에 저지할 수 없는 흐름인데. 네.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지지율이 만들어지죠. 네. 그 흐름이 절로 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 흐름을 통상적으로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이었던 종편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곳이 거꾸로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 거가 눈에 띄는 건 확실하죠. 한 달 전 정도 됐죠. 이런 흐름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아주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강화됐죠. 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왜 저쪽으로 넘어갔네? 이렇게. 우리 편이었던 매체들이 절로 갔네? 이런.
기간지 됐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개 신문을 집에서 봤던 걸 끊으면서 그러니까 끊으면서 제가 화가 보수 나서 정치인이 조중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서 제가 화가 나서 우리 여비사한테 그냥 절대로 끊으면 안 되고 왜 끊는지 얘기를 해라. 당해보시니까 어때요? 당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당하니까 옛날에 뭐 무슨 일보 끊기 운동 막 이런 거 하면서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조선일보 이런 거 끊기 운동 했었죠.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요, 그죠? 네. 예전에는 조심조심하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합니다, 아주. 예. 대놓고 시간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은밀히 뭐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저도 제가 이런 일 제가 이런 거 할 줄 저도 몰랐어요. 이해훈 조선일보 절도운동 나섰다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거의 그죠? 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헉 하고 놀라는 게 거의 일상사가 됐어요. 자, 이런 대혼란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눈에 콩깍지가 좀 벗겨지고 냉정을 되찾기를 정말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체로 기도해 가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해법이고요. 정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으로서는 일단 우리 후보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을 건지자 묻지 마로 막 쓸려가는 양쪽이 보면 보수는 보수대로 모 후보에게 나라를 넘겼다가는 종북 좌파가 된다 이런 막 그 구호를 외치고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뭐라 그러냐. 박근혜 정권으로 완전히 나라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막 이러고 묻지마 투표를 양쪽이 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좋은데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하냐. 능력 있는 사람, 문제는 사람이다. 누구로 바꾸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바꿔갖고는. 합리적인 말씀인데 그걸로는 프레임이 안 바뀔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단일화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단일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자유당. 후보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완전 막말과 저주의 대행진이잖아요.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라는 것도 들어오라는 거지만 지금 보면 이 탄핵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핵심들을 지금 완전히 그냥 꽃보직을 주면서 우대하고 있잖아요. 청사는커녕. 친박 지지율 5%든 10%든 그것도 버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표도 당연히 땡겨서 자기가 가지고 싶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들어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어오다뇨. 누구 보고. 들어와 하고 있죠. 들어오긴 누가 들어가요. 들어갈 생각은 없으신 거죠. 바른정당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 없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없고요. 근데 당내에서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선거는 현실이고 그런데. 아니요. 당내에서 보면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단 한 분, 딱 한 분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딱 한 분 누군가요? 딱 한 분 빼고. 엘모 의원이라고 있는데. 엘모 의원이요? 그분 빼고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왜 나왔냐. 그건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나온 지가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엘모 의원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 의원 말고는 펄펄 뛰는 의원들밖에 없어요. 엘모, 이모인가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후보들. 빨리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당을 합친다.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시간 너무 없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후보가 연대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지선언하거나 혹은 단일화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소위 범보수라는 지정이 말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아니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라는 거는 이제 당끼리 합할 때는 당연히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단일화의 룰이 있어야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지선언하는 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정도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탄핵 원흉 세력, 그러니까 탄핵 불복 세력. 최소한 청산이 돼야죠. 근데 청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우대 꽃보직 주고 막 모시고 있잖아요.
안방에다. 뭐 친박할 일이었던가요? 예를 들면 네.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무슨 명분이라도 생기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거꾸로 막 없는데. 그냥 우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없는 겁니까 이제 가능성이? 아니요, 이런 상태라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뭐 변화가 있고 달라진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 열흘이에요. 이제 딱 15일까지 등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투표지 인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 당연 그렇죠. 네. 원래 이 다이내믹 코리아라서요. 이 대한민국은 보면요. 아침 날리고 저녁 달라요. 물론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한 며칠 만에도 막 요동치긴 해요. 실제. 옛날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보면요. 갑자기 투표 하루 전날 한밤중에 갑자기 단일화 깨지고 누구도 단일화 될 줄 몰랐던 게 또 갑자기 이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람 선거 일이라는 게 당일날 오전까지는 노년층이 많이 나왔다가 점심 이후에 갑자기 뒤집어지고 이런 그건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죠. 네, 다이나믹 했는데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지금 근데 이 이번에는 상태로 후보가 너무 계속 많아요. 이 상태로 간다면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 오자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단일 안 되면 유승민 후보는 그냥 완주하는 거죠. 단일화 안 되면 완주죠. 무조건. 네. 단일 아니면 완주.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그 유승민 후보의 워딩으로 봐서는 국민의당하고도 합칠 생각이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중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합칩니까? 근데 국민의당도 네.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점점. 국민의당은 지금 자기들 자력으로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면 유승민 후보가 이긴다는 착각은 뭡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착각 아닙니까? 진실 격차로 보자면. 그죠? 국민의당은 지금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태극기 표 중에 상당수가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몰려가잖아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극우 커뮤니티에 보면 극우 커뮤니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고 하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네. 거예요. 그분들 특히 이제 태극기 들러 대한문에 친박, 가시는 예. 분 그런 분들 저희 동네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집중 분포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대한문에 나가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종북자파한테 나라를 넘길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막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 후보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서 막 나가는 분들이니까 모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도 밀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반기문이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고, 네. 그다음에 한겨레 한겨레한테 역할을 할 것 갔다가 같다. 안희정한테 갔다가 이제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흐름이 왔어요. 네. 그런 흐름도 왔고 보수 매체도 비슷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몰아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지율이 낮은 후보보다 지지율에 그래도 2등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몰표를 줘서 그 후보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건 안 하건 무조건 그냥 모 후보가 싫으니까 모 후보 다음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에 그냥 모 후보 몇 명이 있다고 몰표를 자꾸 주겠다. 모 후보라고 하십니까? 일이 한 명인데 일이가 날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뭐 다 국민들 알아들으실 테니까. 그러면서 그냥 몰표를 줘가지고 그냥 꺾어보겠다 이런 심리 같아요. 그런 거겠죠요. 네. 그런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탄핵을 주도한 쪽을 밀어주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 이상한 선거는 아까 확실히 제가 이상한 대구서 선거. 말씀드린 거, 유승미 그래 좋기는 한데, 유승미 주문은 문모가 되잖아. 이러면서 그냥 막 안철수. 후보 중에 문 씨가 10명입니까? 한 명인데 문모 후보는. 지금 그게 이제 그 태극기 정서랄까? 하여튼 뭐, 이 보수층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같아요. 또 그거를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절단이 난다고 하는 공포심도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는 프레임도 여기다 걸고 네. 좀 밀어주기도 하고 흐름도 실제로 오기도 왔고요. 네. 다 합쳐서 지금 휩쓸려서 유승민 후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단? 중요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운찬 총리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회장, 전 회장, 이 세 분이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희 어제 네. 정운찬 총리 나오셨는데, 네.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네. 연대? 연대해가지고, 유승민 후보
만약에 대표로 뽑으면 자신들의 단일화 후보로 뽑으면 얼추가 사두 정치 n분의 1 대통령 유승민 후보가 대표 대통령을 하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발상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유승민 후보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있었을 리는 없고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유승민 후보랑 얘기하려면 저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저한테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교감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만한 일이긴 하죠. 지금 이 사태가. 일단 유승민 후보가 제일 가깝다 자기들과.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가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우리랑 가치가 같아야 단일화가 되고 연대를 한다. 가치도 다른데 마구제비로 누구랑 손잡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적어도 손잡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는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손을 잡아보자. 지금 손이라도 안 잡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쉬우니까. 얘기를 하는데 손을 막 잡으시는군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도저히 이분들이 손잡을 수 있는 대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고. 이분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너무 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저렇게 저주와 막말을 퍼붓고 거기다 지금 보면 뇌물 혐의로 재판받는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됐는데 또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손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 얘기 나오면 두 분이 싸우면 아주 볼만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아닌가요? 좋아하고 막.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 그분이 저를 뭐 고소할 수는 없는 걸 거고. 아니 고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준표 후보도 말싸움 안 지는 분이잖아요. 말싸움 안 지죠. 저는 얼마 전에 모 방송에 인터뷰를 나가가지고 앵커를 상대로 말싸움을 걸고. 홍준표 후보요? 네. 홍준표 후보는 아무하고나 싸움을 합니다. 아무하고나. 아니 뭐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재판 자격 얘기하니까 앵커 보고 당신도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죠, 특히. 자기를 몰아붙일 때 상대방 약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상대방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기가 막히고 우리 앵커 보고 막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가 써준 거 아니라니까. 어제 손석희 와 정말 진행자 정말 사장하고 진짜 그런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끝판왕이죠. 예.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다 보니 이런 분하고는 연대 얘기를 꺼내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제끼고 조만간 홍준표 후보에게 똑같은 얘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쪽은 보면 이제 안 후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또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심쩍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안 후보 제끼고 나면 남는 게 유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 후보하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우리랑 지향하는 가치가 이 사람은 같다. 그리고 개혁적인 것도 같고 우리랑 가장 그래서 어떻게 본질적이다. 합니까? 다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이제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왜냐하면 정당에 속한 분들이 아니고 개인들이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 셋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1등 하면 단일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한 다음에 대표 선수를 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일 개인이 당의 공식 후보와 단일화는 불가능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대표 선수를 정하면 그 대표 선수와 당의 대표 선수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러신 것 같아요. 연대 방식을 그때 고민했죠. 네. 거기서 한쪽은 3명의 지금 4인이죠. 네. 사실상. 네.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네. 근데 그 세 분이. 솔로죠, 솔로. 네. 트리오죠.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정당에 어쨌든 공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하고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게 연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대표 선수를 정해서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그중에서 대표 선수가 된다면 오늘 출마 선언 하신다는데 출마 선언하고 제가 99% 출마하신다고 그렇죠. 한 달 전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었어요. 그 말은. 출마 선언하자마자 누군가한테 자기가 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표를 몰아주려고 출마 선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구도라면. 본인이 설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유승민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저희는 유승민 굉장히 후보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이 일이 잘 되기를 희망과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유승민 후보에게 당신이 물러나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네 하고 물러날 일은 없죠. 그렇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아니, 결렬 낼 수도 있잖아요. 결렬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일이 무망해지지 않도록 여러 뭐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어요?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이든 홍준표 후보가이든 전통적인 보수 정당 범보수라고 이제 부르죠. 범보수의 후보는 이번 선거판에서는 찌그러지겠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는 네. 승패만 무관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다 알겠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이 선거 한 달 전에 대선을 앞두고 정당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죠. 지지율 1%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표가 아니, 더 저희는 빠져나가지 어쨌든 않습니까?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점점 뭔가 종교단체 분위기로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전략은 딴 게 없고 기본적으로는 완주 전략이고. 아니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사가 안 된다면 지금 완주예요. 얘기가 오가긴 오가요? 창구가 있습니까? 참고로 김무성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원래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신 것도 네. 원래 일은 정치권에서 큰형님 일을 잘 하시고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네. 여야 넘나들은 굉장히 두터운 개인적인 인맥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또 이제 개인적인 인맥도 좀 동원이 돼야 되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물밑 작업 이런 걸 좀 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뭐 구도가 워낙 뭐 하루가 달리 바삐 급변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죠. 물밑에 채널에 이게 있는 거죠. 뭐 채널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 본인도 지금 홍 후보의 저런 이 소위 말하면 행태를 납득을 못해요. 행패요? 행태를 납득을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원래 이제. 홍 후보가 변하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이에요. 이분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는 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분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네. 이 선거용 가면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분 네. 잘 안 변해요. 다들 잘 안 변하죠. 포장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네. 이 중심 내면은 잘 안 바뀌시는 분이에요. 다들 그렇죠. 그거는. 다들 그렇죠. 그 정도 자리까지 갔으면 자기 스타일로 여기까지 승부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을 상대할 다른 후보들은 참 곤욕스럽게 할 겁니다. 대선 토론 같은 하면. 근데 참 보면 정치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분을 보면서.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 다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해법을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는 아직 단일화에 대한 특별한 묘수도 그다음에 뭐 합당은 뭐 어림없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국민의당과 뭐 어떻게 할 어떤 특별한 방법도 지금 없는 거네요. 막막한 상황이네요. 왜 이렇게 정치를 공학적으로만 접근하세요?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봐 주세요. 아니 뚜벅뚜벅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게 왜 나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언제라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기라니요. 그리고 안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제가 궁금한 거. 안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보수 매체들에 대해서 항의는 안 합니까? 보수 이제? 단체들이요. 보수 매체에 대해서. 보수 대체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왜 이래? 이런 항의는 없나요? 사석에서 항의를 좀 하죠. 근데 뭐 귀뚱으로도 안 듣던데요. 정말 진짜 무지하게 화나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인연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말이 좀 통하던 보수 매체 간부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화가 나니까 일단 전화부터 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배신자 그러는데. 근데 전화부터 거는데 이게 뭐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뭐라 그래요? 왜 이 유승민은 안 다뤄주고 이 범보수 진영은 아예 지금 버리냐라고 보수 매체들의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이? 지지율부터 올려 이렇게 얘기해요. 지지율부터.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도 하지만 지지율을 떠받치고 올리는데 보수 매체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노출이.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 도움 바라지도 않아요. 네.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해도 해요?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네. 여론을 왜곡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게 방해 아니에요? 방해 있는 방해죠. 방해죠. 그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아 그게 왜 전략적 판단이에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네. 조작하는 거죠. 그건 이제 처음 당해보셨죠? 아 처음 당해보기는요.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할 때 정말 세게 당해봤죠. 자, 점점 야당의 모두가 되어 가십니다. 저는 뭐 여당 안에 있었어도 야당보다 더 혹독한 야당을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꼭 뉴스공장에 나와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게 필살기예요? 네,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나라를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급합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하시죠 요새? 아니요, 뭐 마음 다 비웠어요. 이번 대선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대선에 대해서 마음 비운 거는요. 2007년에 박근혜 후보 대변인 해보고 다 비웠어요. 그때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게를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문 조금 이따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대한민국은 정말 창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구나 요즘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 잠깐만 되돌아가면 불과 서너 달, 석 달, 넉 달도 안 됐어요. 네, 넉 달 아직 안 됐어요. 네. 12월 9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 넉 달이 안 됐는데 3개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끝이 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들이 나와서 바른정당 창당하고 탄핵 되고 나면 끝장난다 이거.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분석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런 분석이 말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기는커녕. 정말 이게 보면은 네. 소위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는 네. 그 뿌리 깊고 정말 질긴 소위 수구 세력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절감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극우는 한 10% 존재하고 양극단은 언제나 그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는 없는 이번에 거고.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 네. 15% 존재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그 기치들 제가 귀로 듣고 글로 읽고 말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가 한 네. 30% 있을 것 같은데 중도까지 합하면 그 한 40% 될 것 있을 같은데 이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대선에서는 네. 아직 냉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보수적인 분들, 후보 구분들 그리고 반기문 갔다가 그다음에 누굽니까? 황교안 갔다가 안희정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이사 갔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다 유승민 후보한테 마음을 유승민 되나 안 되나 본데 하고 이사 가는 거고. 대구에 갔더니 이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바른정당을 기겁하는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네. 막 배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태극기 부대였으면 혼났죠. 예. 예훈이다 하고 막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래 유승민 좋긴 한데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 되잖아 이러셔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해법이고요. 정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으로서는 일단 우리 후보가 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을 건지자 묻지 마로 막 쓸려가는 양쪽이 보면 보수는 보수대로 모 후보에게 나라를 넘겼다가는 종북 좌파가 된다 이런 막 그 구호를 외치고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뭐라 그러냐. 박근혜 정권으로 완전히 나라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막 이러고 묻지마 투표를 양쪽이 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좋은데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하냐. 능력 있는 사람, 문제는 사람이다. 누구로 바꾸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바꿔갖고는. 합리적인 말씀인데 네. 그걸로는 프레임이 안 바뀔 거 같고. 근데 그거 말고 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단일화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단일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자유당. 후보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완전 막말과 저주의 대행진이잖아요.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들어오라는 것도 들어오라는 거지만 네. 지금 보면 이 탄핵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핵심들을 지금 완전히 그냥 꽃보직을 주면서 네. 우대하고 있잖아요. 그- 청사는커녕. 친박 지지율 뭐 5%든 10%든 그것도 버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표도 당연히 땡겨서 자기가 가지고 싶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들어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어오다뇨. 누구 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인재 지금은 김대중 된다. 네. 그거를 그게 원조예요. 그거를 막 누가 퍼뜨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유승민 찍는데 문재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혜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네. 근데 그 프레임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설명을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사진이나 찍어, 막. 이인재 지금은 김대중 된다. 네. 그쵸? 유승민 찍으면 그 표는 문재인 당선시키는데 일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유승민을 찍냐 이거예요. 그게 전략적 투표죠. 소위 말해서.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이게 극복해요, 그거를? 일종의 묻지마 쓰나미구나 지금은. 그 그거는 지지율로밖에, 저지할 수 없는 흐름인데. 네.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지지율이 만들어지죠. 네, 그 그래서 흐름이 지금- 절로 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 흐름을 통상적으로는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이었던 종편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것이 거꾸로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 거가 눈에 띄는 건 확실하죠. 한 달 전 정도 됐죠. 이런 흐름이. 최소한 한 2주 전부터는 아직 그 강화.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강화됐죠. 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왜 저쪽으로 넘어갔네? 이렇게 보수 우리 편이었던 매체들이 절로 갔네? 이런. 기간지 됐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개 신문을 집에서 봤던 걸 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보수 정치인이 중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서 제가 화가 나서 우리 여비사한테 그냥 절대로 끊으면 안 되고 왜 끊는지 얘기를 해라. 당해보시니까 어때요? 당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당하니까 옛날에 무슨 일보 끊기 운동 막 이런 거 하면서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조선일보 이런 거 끊기 운동 했었죠.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요, 그죠? 네. 예전에는 조심조심하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합니다, 아주. 예. 대놓고 시간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은밀히 뭐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저도 제가 이런 일 제가 이런 거 할 줄 저도 몰랐어요. 이혜훈 조선일보 절도운동 나서다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거의 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헉 하고 놀라는 게 거의 일상사가 됐어요. 자, 이런 대혼란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눈에 콩깍지가 좀 벗겨지고 냉정을 되찾기를 정말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체로 기도해 가가지고. 저는 열심히